KK 김강현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피츠버그 파이러츠와의 경기에서 4이닝 1실점 아주 훌륭한 피칭을 보여줬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경기 결과도 결과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경기를 그리고 김강현 선수의 피칭 내용을 보면서 야, 새로운 마구가 생겼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피츠버그 파이러츠 경기 여러분들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힘입니다. 자, 4이닝 1실점 그리고 탈삼진 3개 그리고 1회서부터 3회까지 단 1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으면서 깔끔했던 경기가 아니었을까. 물론 마이크 실트 감독이 김강현 선수를 조금 일찍 내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부상자 명단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복귀한 이후에 계속 불펜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강현 선수가 투구수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다가는 또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이번만큼은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실트 감독의 그 결정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너무 지금 이 시점에서 승리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는 김강현 선수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성적이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한 달 9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제대로 선발 투수로 실력을 보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경기 수가 많진 않지만은 그래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 시즌과 올 시즌 이미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김강현 선수 다급하게 욕심낼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오늘 경기 워낙 잘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9월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까? 9월 한 달에 제대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올 시즌 끝나고 난 이후에 김강현 선수 FA 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9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김강현 선수가 팀을 고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뿐만이 아니라 여러 팀에서 오퍼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9월 한 달 마무리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김강현 선수가 탈삼진 3개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탈삼진 3개 잡았던 그 장면 다 3개 다 헛스윙 삼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결정구가 뭐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슬라이더 아니었습니다. 하이 패스볼도 아니었고요. 김강현 선수가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했던 결정구는 말이죠, 체인지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인지업이 정말 좋은 코스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떨어지면서 헛스윙 삼진으로 이어졌는데, 올 시즌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김강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 가장 큰 달라진 점이 저는 체인지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과정에서 김강현은 투피치 피처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로 살아남기 어렵다, 아니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했었었죠. 물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김강현 선수가 투피치 피처이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히 오늘 경기 김강현 선수가 상당히 많은 체인지업을 던지면서, 자, 오늘 전체적인 투구 패턴을 알려드리자면요, 슬라이더가 38%, 포심 패스볼이 30%, 그리고 체인지업이 27%, 그리고 느린 커브가 5%였습니다. 체인지업 비율이 거의 30% 가까웠는데 오늘 경기에서 기록했던 체인지업 비율 27%는요 올 시즌 김강현 선수가 가장 많이 체인지업을 던졌던 경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오늘 경기 전까지 체인지업 비중이 10.8%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거의 30%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체인지업을 그리고 경기 초반서부터 던졌습니다. 김강현 선수의 슬라이더가 메이저리그에서 통한다, 이거는 더 이상 비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츠버그 파이러츠 타자들, 특히 우타자들이 말이죠,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는 오히려 반대로 꺾이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던지면서 김강현 선수가 오늘 경기를 1실점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김강현 선수가 아주 그렇게 나이가 어린 선수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한 또 하나의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제2의 전성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강현 선수의 체인지업이 오늘 컨택트가 됐었을 때 평균 타구 스피드가 72.2마일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80마일 초중반 때도 상당히 좋은 기록인데, 투수 입장에서 변화구를 던졌는데 타구 스피드가 70마일 초반대, 엄청나게 좋은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 1실점 4이닝 이것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경기를 통해서 김강현 선수가 체인지업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은 한 달 동안 오늘 같은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난 7월 한
한 달 동안도 김강현 선수 거의 언히터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9월 한 달, 아니 9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내년 시즌, 내후년 시즌도 기대가 되는 새로운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말이죠. 김강현 선수 올 시즌 투구 패턴 그리고 스피드의 패턴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높은 산 하나 보이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조그마한 언덕 같은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빠른 공과 슬라이더를 의미를 하는데 체인지업 비중이 오늘 경기 전까지는 1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언덕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체인지업 비중이 30% 가까웠기 때문에 언덕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류현진 선수의 투구 패턴 또는 스피드 패턴의 비율인데 말이죠. 언덕 4개가 눈에 확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구종도 다양하고 그리고 구종마다의 스피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그러한 피칭을 해오고 있는 선수가 류현진 선수인데 이제는 김강현 선수도 비슷한 투구 패턴, 다양한 투구 패턴 그리고 다양한 스피드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강현 선수에게는 체인지업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아니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그러한 숙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 확실히 체인지업에 대한 숙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은 어느 정도 풀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체인지업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남은 9월 일정이 정말 기대가 되고 김강현 선수의 슬라이더는 이미 월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체인지업까지 가세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2의 전성기가 지금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한 김강현 선수, 여러분들은 오늘 피츠버그 파이러츠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자, KK 김강현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왔습니다. 2021년 시즌도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 시즌 끝나고 난 이후에 김강현 선수 FA 자격으로 FA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시즌 마무리를 정말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마이크 실트 감독은 김강현 선수를 선발 투수가 아니라 불펜에서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거든요. 저는 아주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김강현 선수가 실력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투구수를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불펜에서 피칭을 해가면서 멀티 이닝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발 투수로 뛰려면은 적어도 투구수 80개에서 100개가 가능한 어깨와 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 일단 복귀하는 과정에서만큼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불펜에서 김강현 선수가 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9월 한 중순서부터는 다시 한번 또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력에서 밀려나서 불펜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FA 시장에서의 김강현 선수의 몸값을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김강현 선수의 몸값을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 시즌이 김강현 선수의 메이저리그에서 2년차 시즌이기는 합니다만은 작년 시즌이 단축된 시즌이었기 때문에 작년 시즌과 올 시즌 기록을 합쳐서 조금 우리가 김강현 선수를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기록은 나쁘지 않아요. 9승 6패 기록하고 있고 평균 자책점 작년과 올 시즌 합쳐서 말이죠 2.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2점대 평균 자책점이면은 훌륭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발 등판도 26경기가 있었거든요. 샘플 사이즈가 아주 그렇게 작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풀 시즌이라면은 한 30경기 정도는 선발 등판을 해줘야 되는데 30경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샘플 사이즈가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이닝수가 조금 아쉽거든요. 작년 시즌과 올 시즌 총 합산된 이닝수가 130이닝밖에 되지 않습니다. 풀 시즌으로 보자면은 적어도 한 180이닝 정도를 소화해 줘야지 풀 시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발 등판 경기 수는 나쁘진 않지만은 이닝수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물론 올 시즌을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김강현 선수의 몸 상태, 팔 상태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큰 문제 없이 지금의 페이스로 시즌을 마감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과연 김강현 선수가 어떤 계약을 맺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일단 계약 조건, 규모, 기간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강현 선수가 분명히 메이저리그 계약은 맺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메이저리그 계약을 제시를 받지 못해서 다시 뭐 KBO 리그로 돌아온다라든지 분명히 저는 김강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계약만큼은 제시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 KBO 리그에 돌아올 가능성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강현 선수 어떤 계약 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왠지 로비 레이 선수랑 타이언 워커 선수가 생각이 났거든요. 올 시즌 뭐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가 로비 레이 선수이고 타이언 워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스타로도 뽑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성적이 조금 다운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타이언 워커 선수 또한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참고로 로비 레이 선수의 2020년 작년 시즌 기록은 아주 그렇게 좋았던 것은 여러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올 시즌은 뭐 거의 뭐 에이스급 피칭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작년 시즌 로비 레이 선수의 성적은 말이죠. 2승 5패 평균 자책점 6.62를 기록했습니다. 6점 후반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선수가 로비 레이 선수거든요. 물론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트레이드가 되고 난 이후에 4.7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만은 작년 시즌 전체를 봤었을 때 아주 그렇게 좋았던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마무리가 좋았기 때문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1년 계약을 맺을 수 있었고 그리고 계약 액수는 800만 달러였습니다. 1년에 800만 달러 이 정도의 계약 조건은 김강현 선수가 충분히 제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이언 워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즌 4승 3패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평균 자책점 2.70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비 레이 선수도 그렇고 김강현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타이언 워커 선수도 그렇고 작년에 단축된 시즌이었기 때문에 표본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뭐 타이언 워커 선수도 2점 후반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뉴욕 매츠와 2년 계약을 맺었는데 총 금액은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죠. 올 시즌 끝나고 어쩌면은 김강현 선수가 로비 레이 선수가 올 시즌 전에 맺었던 계약 금액과 그리고 타이언 워커 선수가 제시받았던 2천만 달러 이 두 계약 사이 중간쯤에서 계약을 맺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계약에 한 1,400만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경기 남은 시즌을 김강현 선수가 어떻게 치르느냐 어떤 성적을 내고 또 부상 없이 시즌을 잘 마무리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성적을 유지해 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김강현 선수가 한 2살 3살 정도 조금 더 어렸더라면은 조금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김강현 선수도 30대 중반에 들어서는 상황이고 표본이 아주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올 시즌 한 차례 뭐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로비 레이 선수가 올 시즌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맺었던 계약 그리고 타이언 워커 선수가 뉴욕 매츠와 맺었던 계약 그 중간쯤에서 도장을 찍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서부터 FA 계약을 예측하는 게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일정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시즌 그리고 FA 시장에 나오게 되는 김강현 선수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계약 조건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